한쪽에서는 우리 부모님을 위한 안전한 안식처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뒤엉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작 가장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병상이 사라지고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정말이지 엄청난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에 대한 필요성, 즉 수요는 단순히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이상한 역설이 시작됩니다. 수요가 이렇게 폭발하는데도 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들이 지난 2년사이에만 수백 곳 넘게 문을 닫았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 어딘가에서 톱니바퀴가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죠. 아니, 가게 앞에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 가게가 망해간다니,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이 끊어진 고리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 문제의 원인은요, 그냥 병원 몇 군데가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애초에 시스템 설계 자체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일종의 구조적인 함정 때문이에요. 바로 정해진 가격의 덫이죠. 이 함정의 이름은 일당정액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환자가 얼마나 아픈지 또 어떤 비싼 치료가 필요한지랑은 상관없이 정부가 정해놓은 하루치 진료비, 딱 그 금액만 병원에 주는 방식이에요. 모든 비용을 이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죠. 식당에 비유하면 이해가 확 될 겁니다. 손님이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를 시키든 그냥 김치찌개를 시키든 무조건 5천 원만 받는 식당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고기 값이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식당 주인이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손해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원 지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인건비인데 이게 6년 동안 30% 넘게 치솟았어요. 근데 정부가 주는 돈, 의료 수가라고 하죠. 이건 10%도 안 올랐습니다. 이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목을 조르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재정적인 압박이 얼마나 비뚤어지고 또 충격적인 생존 방식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의료 현장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져요.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를 돌보는데 하루에 10만 원이 넘게 드는데 병원이 받는 돈은 7만 원 남짓입니다. 매일 환자 한 명당 3만 원씩 적자가 쌓이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건강한, 그러니까 손이 덜 가는 환자는 비용이 적게 들어서 오히려 3만 원의 이익이 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도 아픈 사람을 치료할수록 병원은 망하는 구조인 거죠. 만약 여러분이 병원장이고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강요받게 될까요? 이건 선과악,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강제하는 끔찍한 생존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요, 특정 병원 몇 군데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두 동강 내버리는 거대한 도미노 붕괴의 시작점이 되고 있어요. 지방에서는 버티지 못한 병원들이 사라지면서 그야말로 의료 사막이 펼쳐지고 있고요. 갈 곳 없어진 환자들은 살기 위해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은 텅 비고 수도권은 과부하로 터져나가기 직전인 이중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에서 병원 하나가 문을 닫는 건 그냥 건물 하나가 텅 비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도미노는 수많은 일자리, 두 번째는 인구 유출, 세 번째는 상권 붕괴,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역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끔찍한 연쇄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나는 서울에 사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이 시스템의 붕괴는 바로 당신의 미래, 그리고 당신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이건 먼 훗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 해체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공공요양병원이 사라진 그 빈 자리를 무엇이 채울까요? 바로 값비싼 민간 요양 서비스입니다. 그 비용이 평균적으로 월 500만 원, 1년이면 6천만 원에 달합니다. 과연 우리 중에 몇 가구나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설상가상으로 이 위기는 여러분의 지갑을 양쪽에서 공격합니다. 한쪽에서는 부모님을 위한 막대한 민간 돌봄 비용이, 다른 한쪽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면서 우리 모두의 보험료가 오르는, 말 그대로 이중 청구서가 날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살짝 비껴가는
좀 잘못된 처방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커뮤니티 케어,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이 돌보자는 정책인데요. 이게 그림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1인 가구가 넘쳐나고 자녀들은 각자 생업으로 바쁜 시대잖아요. 이건 결국 국가의 책임을 다시 가족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일부 비양심적인 병원을 잡겠다는 선한 의도로 규제를 강화한 것도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모든 병원에 엄청난 서류 작업을 의무한 결과 의사는 환자를 볼 시간을 서류에 뺏기고 결국 이런 행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거대 자본을 가진 병원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정작 우리 지역사회를 묵묵히 지키던 작은 병원들은 질식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병상들은 매일같이 사라지고 있어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정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10년 뒤, 20년 뒤,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을 돌봐줄 침대는 과연 이 땅에 남아있을까요?